이 차를 보시면은 뭐가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차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마크만 보시면은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신 차량은 시트로엥의 C4 칵투스입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칵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 범퍼가 모두 다 운전석, 조수석, 앞뒷문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디자이너분이 문콕 때문에 아주 호되게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어 범퍼를 사방에 다 둘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 있어서 이 칵투스에 있어서 메인 포인트는 아마 이 사이드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문콕 당할 일은 절대 없겠죠. 그리고 내가 문콕할 일도 없는 그런 차입니다. 독특한 거는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아마 실내 보면 할 법한 디자인들이 요소들이 굉장히 쏙쏙쏙 많이 들어가 있었던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에어 범퍼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계신 차량 중이기도 한데 아마 연비를 들으시면 한 번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연비가 17.5, 고속에서 22.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는 거의 하이브리드급으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멀던 아니면 가깝던 길 막히는 거리던 간에 이렇게 연비 좋은 차량들이 요즘에는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리드까지는 괜찮은데 전기차, 수소차 충전하려면 애먹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이잖아요. 하이브리드까지 너무 섣불리 못 넘어가겠다. 난 좀 유니크한 거 좋은데 뭐가 있을까? 지금 차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데일라이트를 켜 놓았습니다. 위쪽이 데일라이트고요. 밑에 보이시는 게 메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러가 겨자색입니다. 완벽하게 맑은 색은 아니고요. 피카츄 색보다도 조금 더 탁해요. 약간 피카츄가 약간 초록색불 많이 먹고 조금 초록초록해지면 될 것 같은 컬러. 식중독 걸림 맞아요. 감독님 정확했다. 피카츄가 식중독 걸리면 이런 컬러 될 것 같은 무슨 느낌인지 오시나요? 이 친구는 지금 앞쪽이 코가 조금 짧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앞에 쪽 범퍼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쭉 측면으로 보시면 지금 앞쪽 휀더거든요. 앞쪽 휀더에 붓터치 하나 그리고 까짐 데미지 하나 있었고요. 본닛을 한번 보면요. 앞쪽 코 쪽에 이렇게 두 개, 지금 한 두세 개 정도의 돌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스월 마크라던가 자동차 차 흔적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차를 조금 애지중지하셨던 분인 것 같은 게 돌팀은 어쩔 수가 없죠. 뭐 이미 생기는 부분이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 유리나 전체적으로 실내도 놓고 보면은 차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대체 이런 차들은 어떻게 갖고 오나 몰라요. 자, 휠하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을 보면요. 생각보다 이 타이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약간 스포츠 타이어처럼요.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16년 44주차.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의 타이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연도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트레드는 아쉽게도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아직 한 20-30% 정도 남아있고 생산 연도도 타이어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가시던 가시던 상관없습니다. 꼭 받아보시고 구매하시게 된다면 여름 전에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인으로 나와 있는 이 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으로 생긴 데미지는 없는데 이게 이제 여기만 약간 부식처럼 지금 일어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가장자리 쪽에나 어디 스친 그런 거에 대한 데미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쭉 위쪽으로 넘어와서 사이드미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미러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둘, 살짝 스치신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작아요. 진짜 오랜만인데 보통 BMW 구형 모델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좁은 사이드미러 본 적이 없는데 제 딱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 좀 굉장히 작은 사이드미러 잡고 있고 아까 봤던 거랑 놓고 보면 사이드미러 엄청 작지 않아요? 그 친구는 굉장히 두껍고 조금 뚱뚱했는데 이 친구는 오밀? 약간 오밀조밀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아까부터 봤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에어 범퍼 부분도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마감을 해놓은 게 아니라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있게 섹션을 다 이렇게 또 나눠놨습니다. 뒤가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끝쪽 옆차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 엣지 부분에까지 이렇게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차를 그리고 내가 남의 차를 뭉클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또 독특한 게 이 에어 범퍼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 루프렉입니다. 보통은 루프렉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거 왠지 뒤집어서 썰매처럼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썰매 날인 거 같고 약간 뒤집어서 썰매를 탈 수 있을 것 같은 좀 독특한 루프렉을 가지고 있고요. 웬만한 지역에서 전복돼도 안전하게. 아, 그쵸. 아, 요 정도면은 충분히 안전하지. 근데 여기 뭔가 걸리면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 뭔가 걸릴 것 같은데. 아, 여기에 당신의 마음에 딱 걸려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 앞에 도어는 창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죠. 이제 안전상의 목적으로. 근데 뒤에는 이게 답니다. 저게 뭐지 싶죠? 자, 지금 보시면 틈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좋을 것 같은데 패밀리카로 쓴다면은 뒷좌석에 아이들이 밖에 손을 뻗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뒷좌석에 환기는 시키고 싶은데 강아지들이 뛰쳐나갈까 봐 걱정하는 견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절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전체로 다 열린 거고 그냥 이렇게 딸깍 하면 이렇게 닫힙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뒤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면 그리고 측면들 굉장히 깨끗했는데 아마 주유구 쪽? 아마 주유하시다가 생긴 데미지인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경미하게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열리는 거는 뭐 다른 거랑 다 비슷한데 이렇게 딸깍 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또 열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지프 차에도 들어가 있고 열쇠를 열어야지만 열릴 수 있는. 그래도 기름은 도둑질 안 당하겠네. 아, 따지면 그렇죠. 그죠? 도둑질 당할 일은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게 보통 도어가 잠기면서 얘네도 같이 락이 걸리기 때문에 안에 따로 열쇠가 없는데 지프처럼 이렇게 그냥 열리는 타입들은 누군가 다 도둑처럼 다 기름을 훔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익숙해지시면 아마 그 예전에 포터들도 이렇게 기름 넣지 않았나요? 화물차들도? 네. 자, 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적혀 있죠? 시트로엔 칵투스 C4. 이 차량의 풀 네임입니다. 뒤쪽에서 봐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애초에 사방에 에어 범퍼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따지면 이렇게 좋은 점이 이 운전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밖에서 차를 치웠을 때도 안전성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딱딱한 것보다 플라스틱에 붙이는 게 훨씬 더 덜 아플 테니까요.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이 차에 치여보신 사람 입장으로 아프지 않습니까? 2번이나 치여보셨잖아요. 아, 그 아픔을 그때 생각하지 못했죠. 후회요. 아, 네. 실제로 부딪혔을 때 안전상에도 이 플라스틱 부분들이 데미지가 훨씬 더 적기도 합니다. 뒤쪽에 이제 이 라이트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그 랜드로버에 있는 이보크 같이 조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라이트는 참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스마트 트렁크처럼 열리는 건 자동으로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칵투스의 뒷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자마자 딱 아시죠? 6대4 폴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폴딩을 해도 애초에 턱이 높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그런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뭐 우겨넣어서 자면 자겠지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텐트에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차가 작다고 해서 트렁크 공간은 결코 작진 않습니다. 경차에 놓고 본다면 한 2배 정도 될 만큼 적재 공간이 꽤 나오는 편이고요. 이 아래쪽에 공간을 최대한 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적재를 하시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물망, 네트망 요거에 대해서 용도를 여쭤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화물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들도 그렇고 짐이 쏟아지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있는 그물망의 용도입니다. 측면에 보시면 자키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아래에 들어가 있지 않고 뭐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다가 안 넣고 따로 외부에 이렇게 자키를 뽑아놨더라고요. 자, 다시 닫고 조수석 쪽 컨디션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과 비슷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교환이나 판금 이력도 전혀 없었고 7만 킬로라는 좀 다소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흠집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잘 생기는 타입도 아니고요. 이 차에서 흠집을 좀 이거 정말 심하다라고 굳이 하나 뽑아내려고 한다면 아마 이 도어 핸들 쪽에 있는 이 스크래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어 핸들 쪽에 있는 스크래치도 조수석 뒤쪽에만 굉장히 경미하게 사실상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만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큰 스크래치는 전혀 없었어요.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아마 외관에서 보실 거예요. 아, 작을 것 같다. 네, 작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그리 큰 편은 아닌데 아반떼하고 스파크 정도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레그룸 공간 조금 여유롭게 나오는 편인데요. 헤드룸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주먹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차량에서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이 글라스 루프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테슬라처럼 글라스로 루프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열리는, 즉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약간 티구한 모델들처럼 그냥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 문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놀라웠던 게 바로 이 시트예요. 시트가 이게 보이나? 엄청 푹신푹신해요.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디를 타더라도 조금 편하게 탈 수가 있다라는 점. 물론 이 친구들도 카시트를 모두 다 장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실내에 탔을 때에도 누가 갇혔던 흔적이라던가 고문 받았던 흔적 같은 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뒤쪽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이 창문으로 통하기는 거의 힘들 것 같고 아마 앞에 있는 문루프를 통해서 느끼는 개방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도어캣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미니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수납 공간은 꽤 커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왜 좋았냐면 보통 이 여행 가거나 할 때 페트병을 작은 걸 먹고 좀 큰 걸 가져가시는 분들 괜찮아요. 뭐 1리터나 1.2리터 뭐 2리터짜리 마냥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뒷자리에는 컵홀더가 항상 조그맣거나 아니면 사이드 포켓이 마땅치가 않아서 불편하게 차 뒤에 굴러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보시면 뒤쪽 포켓이 한 뼘 이상 그리고 깊이도 손바닥 하나 정도 굉장히 크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2리터짜리 생수병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그마한 가방들은 모두 다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티슈, 휴지 이런 부수적인 필요한 물건들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암레스트는 따로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컵홀더로는 이 측면에 있는 것만 의존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작은 컵홀더가 사라지는 대신에 큰 수납 공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컵홀더는 오로지 측면에만 있는 모델입니다. 재밌는 게 여기가 원래 손잡이인데 손잡이가 빠지고 옷걸이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 차량의 어디에서도 손잡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운전석 가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칵투스의 1열에 드디어 와봤습니다. 와, 뒤에도 독특하고 외관도 독특하고 실내도 역시나 독특한데 운전석 쪽에도 역시나 독특합니다. 일단 제일 독특한 건 핸들이에요. 원이 아니라 타원형인데요. 이렇게 원을 누가 잉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위를 살짝 이렇게 눌러놓은 듯한 굉장히 독특한 핸들 모습이나 D컷도 아니고요. 여기랑 여기를 아예 이렇게 싹 원에서 잘라놨어요.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볼 텐데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자, 디젤 소리와 함께 시동이 켜졌습니다. 앞쪽에 있는 계기판은 완전 전자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걸 전자 계기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다이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히 고급스러움도 없고 그냥 딱 시안성에 좋게만 만들어놨어요. 딱히 뭘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놨지 이 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잡다구리한 거는 다 빠져 있어요. 아마 직물 시트에서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이 친구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에 보시면 약간 이 SM 라인들처럼 측면에 열선 시트가 5단, 3단까지 이렇게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메인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하자면 송풍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원래는 4개 정도의 송풍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조수석 쪽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요거 하나예요. 운전석은 2개인데 조수석 쪽엔 하나여서 대칭이 안 맞는 3개의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비상 깜빡이는 가장 우측 이렇게 빠져있더라고요. 대칭병이 좀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약간 BMW 예전 차량들처럼 이 락 버튼이 가운데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도 다 편하게 잠그고 열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영어로만 일단 장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하는 것만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공조기도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차량들처럼 터치식으로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떻게 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는 버튼식입니다. 일단 어시스트 라인과 함께 주차 어시스트 라인과 함께 앞쪽에 꽤나 크고 굉장히 선명하게 앞쪽 디스플레이에서 후방 카메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트로행의 특징은 이 프랑스 차량도 그렇고 이 차량도 그렇고 특징이 파킹이 없습니다. 그냥 N 중립에 놓고 시동을 끄시면 되고 이 사이드미러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에 정말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 쪽이나 뒤쪽도 모두 직모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짐이라던가 뭐 찢어짐이라던가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죽보다 손상도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따로 뭐 음료수를 흘렸던 흔적도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운전석보다 제가 보기엔 조수석 쪽의 개방감이 조금 더 클 것 같다, 편안하다라고 느낄 것 같았던 게 앞쪽이 굉장히 많이 튀어 있는 편이에요. 보통은 앞쪽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만큼 정도는 나와 있는 편인데 차가 작아서 그런지 최대한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였는지 앞쪽에 수납 공간은 과감히 없앴고요. 위쪽으로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차량 설명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도 보시면 이 넌슬립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뭘 올리더라도 쉽게 흘러내리거나 쏟아지지 말라고 넌슬립도 들어가 있고요.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감성을 그대로 갖고 오기 위해서였는지 예전에 각그랜저에서 볼 수 있을 법했던 이 가죽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위쪽에 있는 이 글로우 박스에서처럼 연결되는 듯한 이런 여행 가방의 묘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차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정말 딱 나는 너무 다 비슷한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문콕은 지겹다. 난 정말 문콕이라면 이골이 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C4 칵투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끝장나는 연비까지 자랑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픽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글라스 루프까지. 독특하지만 개방감, 그리고 연비,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목을 끌 수 있는 인싸 같은 디자인까지 가졌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290만 원, 17년식입니다. 따지고 놓고 보자면 요즘 경차가 거의 2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마당에서 경차만큼 너무 작지도 너무 연비가 좋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연비가 오히려 더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차 살려고 고민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이 칵투스는 어떤가요? 장담컨대 경차보다 연비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칵투스 차량을 함께 봤는데요. 나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저건 어떻게 생긴 거지? 아니면 이거 뭐 할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태강모터스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예약금 100만 원만 내보고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 승차감, 정말 생각보다 적정거리 정말 좁은지, 2열에서의 천장에 대한 개방감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누려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남들이랑 안 겹친 독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차가 흔하디 흔한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강모터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칵투스 말고도 다양한 다른 차량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태강모터스로 연락주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는 안녕!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태강모터스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요거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따란! 흔히들 요즘 많이 보셨죠? 바로 연무기입니다. 연무기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탈취도 될 수도 있고 소독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연무기입니다. 절대 연무기를 파는 건 아니고요. 태강모터스에서는 이 연무기를 모든 차량에 다 직접 뿌리신다고 합니다. 보통 방향제만 놓고 냄새를 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차 깊숙이 이 안쪽에 있는 데까지의 냄새까지는 모두 다 숨길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연무기를 차 안에 뿌림으로써 이 에어컨 라인까지 모두 다 냄새를 싹 잡아주는 겁니다. 그 녀석, 곰팡이들 녀석 말이에요. 오직 태강모터스에서 해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모든 차량은 이렇게 연무 작업을 마친 후에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물론 매입조차 하지 않겠지만 차량에서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 나요 하시는 일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쏘세요! 이렇게 직접 연무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